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하루 종일 약세권에서 헤매다가 장 막판에서 겨우 힘을 좀 내봤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1,000억 원씩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개인들의 매수세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 또다시 약세였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초반에는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한편 시장 다른 한쪽에서는 배당주 투자가 한창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동결이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요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가 역시 떨어진 반면 미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는데요. 특히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증시 혼란 속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발할까요? 저희 서울경제TV와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좀 안 좋네요. 네,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좀 흘러가던 지수가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낙폭을 좀 크게 키우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모두 예상했던 대로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문제는 향후 금리를 전망하는 이 점도표가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페드에서 이제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예상치가 이제 5.6%가 찍혔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5.5%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이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건 이제 또 모두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장의 낙폭을 키웠던 거는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가 이제 5.1%로 지난 6월 달에 제시했던 4.6%보다 0.5%포인트 상승했던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좀 강조가 되면서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고 채권금리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심지어 이 2년물 채권금리가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점들이 지금 오늘 시장 하락을 좀 견인을 했고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 위주로 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매파적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은 목표인 2%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결정한 이유는 이제 높은 금리 상태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지켜보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 미국 경제가 이제 예상 밖으로 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경기 연착륙이 맞지만은 고용 시장이 여전히 이제 강해서 이제 좀 둔화하는 모습도 고용 시장이 둔화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모두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나 크게 이전과는 좀 달라진 건 없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점도표 영향이 오늘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이제 보면은 비둘기냐 매냐 이렇게 좀 둘만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매 쪽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투심도 확실히 좀 위축이 된 하루였는데 이제 공포 탄력 지수를 보면은 이제 중립 단계에서 점점 공포 단계로 이제 기울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골디락스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중립 구간과 탐욕 구간으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악재들이 뻗어 나오면서 점점 공포 구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이 국제 유가도 좀 시장에 좀 압박을 주고 있죠. 오늘은 조금 소폭을 하락을 했는데 이 WTI가 1% 그리고 브렌트유가 1.1%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던 이유가 좋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금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좀 드러나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썩 좋은 이유로 하락한 건 아닙니다. 오늘 발표했던 이 지난주 원유 재고도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확실히 크게 감소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국제 유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먼저 좀 선행해서 달렸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안 내려간다. 아니면 이 높은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여기에 좀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여파가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개별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애플이 최근에 괜찮았었는데 어제는 뭐 2%가 좀 밀렸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발표했던 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제 지금 생각보다 별로라는 소식이 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좀 들리고 있는데, 사실 외관도 크게 차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 성능 면에서도 좀 크게 상향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애플 주가가 2% 가량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3나노 이제 A17 바이오닉 칩이 좀 그 성능 향상의 폭이 10% 내외이기도 하고, 이제 전성비가 전작이랑 좀 크게 차이가 없다면서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초기 수요가 이제 예상치에 좀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4분기까지는 지켜봐야 좀 흥행을 이끄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반도체 쪽도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인텔에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인텔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오늘 인텔 이노베이션 2023 회의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재고가 줄어드는데 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재고 소진이 더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재고 과잉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아무래도 AI 특수랑 이제 감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더 턴어라운드에 진입을 한 건 맞지만은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인 걸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도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잠시만요. 자동차 업종들도 좀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이제 니콜라가 오늘 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리첸이라는 새로운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를 뽑으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10% 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기차 경쟁업체 니오가 자금 조달을 위해 가지고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러면서 유동성 위기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 가량 하락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애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은 중국에서는 뭐 예약 판매가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다 소진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시 생각보다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은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자 정혜성 전문가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폰 15 같은 거 개인적으로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는 사실 이제 갤럭시 사용자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합니다. 사실 뭐 카메라를 찍더라고 하더라도 성능 자체는 이제 갤럭시가 좀 더 좋은 게 맞지만은 아이폰 같은 경우가 이제 감성이 나와서 요즘 좀 MZ 세대가 중요하는 이 감성이 중요하게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 면에서는 좀 아직은 조금 아이폰 수요가 좀 더 강하기도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에 C타입으로 바뀌면서 아이폰이.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를 좀 더 사용하고 싶다라는 라고 좀 의견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삼성의 팬한테 제가 아이폰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다음 주식에 지금 나온 게 인텔이 좀 마이너스 4%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만 빠진 게 아니라 반도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좀 걱정이 되는데 장비주 중에 대표주가 ASML이잖아요. 좀 덜 빠져서 우리나라 장비주들 가신 분들은 좀 낫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 27,000달러 조금 27,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은. 사실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좀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위험 자산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좀 나와줘야 이제 움직임이 포착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적으로 달려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나올 때 이제 좀 다시 큰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알트코인들도 오늘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던 프로토콜이나 뭐 리퍼리움 같은 이런 코인들은 역시나 내리꽂고 있고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좀 급등하는 코인들이 시장에 나와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비중을 조금씩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는 거는 괜찮지만은 뭐 손실 중인 코인이거나 주식을 이제 손절을 하고 이만큼 급등을 하니까 올라타면 회복할 수 있겠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탄다든가 급등하는 코인들이 올라탄다든가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제 좀 물량바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바이낸스 쪽으로 가볼까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그 거래가 좀 줄었습니까? 네,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바이낸스 내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좀 많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이제 7일 평균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거의 57%나 급감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바이낸스 이외의 거래소들은 부합세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만 좀 많이 빠진 거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이렇게 좀 급감한 데는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이 바이낸스의 좀 여러 혐의들을 검토 중인 점이랑, 그리고 SEC에서도 좀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SEC에서 자오창펑 CEO에게 이제 연방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점, 뭐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자회사인 이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에도 주간 전체 거래량이 올해 초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90% 이상 좀 급감을 해서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14개월, 1년 2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좀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 있죠. 이분이나 뭐 고래로 알려진 이런 유명 투자자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좀 옮긴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고래 같은 경우에는 정보력도 좀 뛰어나고 남들보다 성능이 빠르고 시장에도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기도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캐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거래소의 자산을 예치하는 걸 보통 매도 의사를 나타내고 인출하는 거를 이제 매수 의사를 나타내다 보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가격 차별화도 있다. 자, 오늘 새벽부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명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미 자동차 빅3 파업 커지나 피해 눈덩이,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 확대에 나섭니다. 하루 자동차 생산 손실이 3,0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파업의 강도가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내용 부탁드립니다. 미국 완성차 빅3가 파업에 나선 지 약 일주일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가 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노조와 사측 간의 이슈가 조금씩 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노조 측에 따르면 22일이 데드라인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파업 강도를 점차 늘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파업을 했을 때 10% 노조 인원의 10% 정도만 참여를 했고 일부 공장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피해 강도가 크진 않지만 앞으로 파업이 조금씩 더 진행이 될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사진 도표를 한번 볼게요. 특히 이번 파업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인상. 사측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 4년간 20%를 제시를 했고 노조는 기존에 40%를 제시를 했다가 좀 한 발 물러서서 36%를 제시를 했는데 두 측의 퍼센테이지가 좀 크죠. 이 부분은 사측도 그렇고 노조 측도 그렇고 서로 입장을 조금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두 번째로는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탄력 경영 그리고 노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노동을 보장을 해달라. 아무래도 좀 각자의 입장이 좀 명확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마진도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라든지 원가 절감 이런 것을 감내해야 하는 사측 같은 경우는 좀 탄력적으로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노동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을 보장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좀 협상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좀 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도 우리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멘트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베스트셀러, 예를 들어서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 이런 공장부터 하나씩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내연기관 차량들이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빅3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전기차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내연기관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빅3 쪽에서 파업을 진행을 하고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쪽에서 잘 팔리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혹은 일본 업체들이 그 수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빅3라고 하면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를 일컫는데요. 사측과 노조 각 진영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를 뽑아봤을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핵심을 맞춰봐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증시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 완성차 기업은 그래도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파업 이슈가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 내연기관 차량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노조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임금에 대한 인상이 나왔을 때
미국 쪽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에서도 우리도 임금 인상해달라. 빅3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면서 노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임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진 쪽에서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좀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연기관 쪽에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이슈를 봤을 때 우리 현대차가 저번 주에 이 이슈를 갖고 왔는데 현대차가 노조 협상 굉장히 잘했다. 이 이슈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번에 빠르게 됐죠.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피해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를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해결이 됐지만 기아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차랑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아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하이퍼 캐스팅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같은 건데 좀 원가를 절감을 할 수 있고 인력도 살짝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조와 사측이 동의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물론 현대차의 인력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노동자 측에서 하이퍼캐스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마진 쪽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나오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뭐 완성차로 봤을 때 두세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성을 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들 대비했을 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면은 전기차 그리고 인력 관련했을 때 파업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가 첫 5년 연속 무분기로 임금 및 단체 협약을 타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업계에서 피크아웃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동차 업계가 1분기, 2분기 워낙 우리의 예상보다 높은 실적, 높은 판매량 기록을 하면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저조할 거야, 판매량 예상치 실적이 안 나올 거야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진을 보면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판매량 수출 추이를 봤을 때 한 2월에서부터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지만 약간 6월, 7월, 8월을 봤을 때 수출량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혹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하지만 8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대 최고 수출액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고 이런 시즌 있잖아요. 성수기에는 이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고 비수기 때는 판매량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게 비수기니까 그럴 수 있지가 나오고 있는데 8월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번 수출액이 53억 달러로
역대 8월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판매량 수치는 조금씩 꺾였지만 8월 대비했을 때 수출량은 최고 실적을 찍었다. 그만큼 수요는 아직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친환경차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 8월 수출액이 좀 더 잘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친환경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점. 현대차에서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를 평가받지 못했던 이유는 IRA 법안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주였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차의 이 실적이 유지가 될지 모른다라고 봤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친환경차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점유율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시점으로 작년 12월 시점으로 했을 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보면은 지난 6월에서부터 5월, 6월에서부터 10%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현대차, 기아가 친환경차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전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쪽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쪽에서 약 50%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쪽에서의 리스라든지 렌탈 이런 쪽에서의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어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점. 거기다가 현대차가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가 조지아 공장을 좀 내년까지 좀 완공을 시키겠다. 조금 더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조금 더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현재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친환경차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글로벌 재고량도 조금씩 바닥을 찍고 있다가 위로 살짝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작년과 대비를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살짝 낮아지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여전히 현대차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이익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점유율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특히 판매량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는 조금 더 집중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캐스팅을 도입 시도하면서 원가 절감도 시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수출 데이터도 긍정적입니다. 여러모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잠식시키고 있는 차 시장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혜 섹터는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우리 내연기관차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쪽.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로봇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쪽이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고 보고 있고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점유율을 뺏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 특히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전기차 쪽에서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현대차와 기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그 완성차 쪽과
그리고 부품 쪽을 보았을 때 아직은 완성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주식시장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FOMC 결과를 봤을 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8월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이야기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서 충격을 좀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부품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 이제 그동안 자동차 얘기 많이 했으면 로봇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로봇을 봤을 때 이 파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특히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좀 파업을 하면서 이제 3호선이 잘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파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파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뭐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좀 더 인력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이런 로봇이 대체를 한다는 내용은 긍정적이진 않아요. 내 일자리를 대체를 한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왜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감축시키기 위해서 로봇 산업에 더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됐지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파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로봇 산업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증시에서 한바탕 휩쓸었습니다. 9월 초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두산 로보틱스 기관 청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그때 좀 피크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따라서 아직 로봇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월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수혜 섹터 자동차와 로봇 꼽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완성차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될 때 열심히 일 안 하면 로봇으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 김시은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방송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자동차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이 어제장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2%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배당 매력도도 높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번에 현대차 기아가 실적을 굉장히 잘 냈어요. 실적을 굉장히 잘 냈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부터 현대차 기아 쪽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배당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25%를 배당을 하겠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의 20에서 35% 정도를 배당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부각을 받는 게 또 배당에 대한 매력 아니겠습니까? 특히 찬바람이 불 때 슬슬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게 배당주인데 현대차, 기아 뭐 주당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6%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주로 보면은 약 10% 정도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쏠리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당주로 봤을 때 우선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단기간 뭐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이제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뭐 성향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배당주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서 배당 쪽 하나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유 중 하나가 트레이딩 수익률 굉장히 좋죠. 하루 안에 뭐 10%, 20% 얻을 수 있고 2주 안에 뭐 10% 이상 얻을 수 있긴 하지만 내 모든 자금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좀 비율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넣기 어렵다 보니까 100만 원 정도로 끊어준다면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봤을 때는 배당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으니까 주주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배당을 주는 건데 배당을 그만큼 주고 배당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기업이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앞으로 이 실적을 견조하게 유지하는 것 더해서 앞으로 이 실적에서 플러스 요인이 더 많아요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을 꼽는 요인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더 큰 돈을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점 플러스로 배당에 대해서 수익률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은 배당주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솔솔 보는 배당주. 저희 강관우 앵커께서도 센티멘탈 펀더멘털 코너에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연말 갈수록 우리 배당주 매력 정말 안 챙겨볼 수가 없죠. 우리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의 일면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완성차 관련된 종목 그리고 로봇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해당 종목군과 그리고 산업 이야기 꼭꼭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의 아주 제일 위에 있는 회사죠. 펀더멘탈로 현대차. 금방 김시은 팀장이 얘기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룹 내에서 효성 제일 상위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가로 봤을 때는 제일 하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연초 대비해서도 뭐 별거 없는 그런 주가 흐름이죠. 근데 엊그제 좀 주가가 조금 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왔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효성은 뭐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같이 아주 주가가 잘 나가는 이런 회사를 들고 있지만 또 안 되는 효성화학 이런 회사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좀 보셔라 이런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를 이제 점차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효성을 지금 쳐다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효성이 다른 거 다 빼고라도 고배당주군에 들어갑니다. 이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지난번에도 금융주 중심으로 고배당주
계속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고배당주 평균은 제조업, 일반 뭐 통신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금융주는 싹 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배당주 요 평균 값이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금방 그 김시윤 팀장 얘기하고 왔습니다만은 현대차도 배당을 어느 정도 주죠? 기아차도 줍니다. 이 회사들이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사수혜 이런 것도 있고 전기차 비용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좋습니다. 효성도요. 배당 수익률이 좋은 업체입니다. 여기는 어디 때문에 더 좋아질까요? 효성 중공업이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효성화학이 좀 현찮습니다만은 효성중공업에서 유입되는 이런 이익이 많을 거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후발주자지만 지금 이제 찬바람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고배당주 내 후발주자다 이렇게 보시면서 분위기 좋을 때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죠. 효성중공업 약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뭐 다 너무나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많이 아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겁니다. 배당 투자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효성중공업 해외 수주 수익성 좋은 거 다 아시고 그렇지만은 석유화학 계열 자회사들은 뭐 별로 안 좋았습니다. 2분기 별로 안 좋았죠. 지금 지분법으로 전부 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뭐 손실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좀 실적이 개선될 거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효성화학인데 이쪽 PP 쪽이죠. 여기에서 너무 의존도가 커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만은 3분기에는 어쨌든 OP 영업이익 쪽에서 조금 좀 좋아질 거다. BEP 정도는 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효성화학은 지금 자본 총계가 2분기 말에 뭐 한 300억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연구체 700억짜리를 발행을 했죠. 그러나 발행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8.3%인가요? 이렇게 공시가 났던 것 같은데 9월에도 1,000억을 추가로 지금 찍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연구체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300억에 700억 더하면 1,000억이죠. 9월에 1,000억 더하면 2,000억까지. 겉으로는 명목적으로는 어차피 올라갑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효성이 좀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지금 주당 배당금을 4,500원 정도로 이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배당 수익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효성화학에 대한 우려 해소가 먼저다. 이게 먼저 우려가 해소가 돼야지 주가는 좀 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 번의 고민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냐? 효성화학에 뭐 증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든지 아니면 추가로 뭐 연구차나 뭘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잠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고비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좀 좋게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7월 7일 날 54,000원 저점을 기록한 후에 꾸준히 이렇게 올랐고요. 다른 거보다는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기대를 하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고 위쪽으로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출발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아주 밑으로 쳐져 있죠.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주가로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PBR로 봤을 때 0.5입니다. 절대 저평가 영역에 가 있죠. 효성화학은 2.7, 효성첨단수도 2.5 상당히 높고 효성중공업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1.6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낮죠. 근데 어쨌든 좀 한번 여기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면 희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보다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저평가 영역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그 증시8 증시구의 특징이 제가 배당 쪽도 많이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쭉 뽑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금융주, 뭐 보험, 증권, 은행 이 순서로 쭉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금융 쪽 싹 빼고 일반 회사들만 가져왔습니다. 제일 큰 게 이원이네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주가 대비 8.1%고요.
효성은 7.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그래서 배당 얘기 나온다 할 때는 효성이 주가를 고개를 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아나 현대차도 이런 배당 수익률 관련해서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하나 이제 격가지로 말씀드리면 어제 HMM 해운 쪽에 BDI 지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여기도 배당 수익률이 6.8%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때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HMM도 그런 축에 좀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4주 전에 86,000원 선에 있던 목표 주가 88,5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3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고개를 약간 들고 있는 분위기 좋은 주식 효성을 센티멘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제가 제목을요. 돌고 돌아서 다시 현대차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2분기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2분기에 영업이익률은 무려 10%나 나왔습니다. 전체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렇게 좋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피크아웃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4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2분기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컨센서스 지금 나와 있는 숫자 보니까 3조 6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분기보다 한 10% 정도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지만 Q는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P 쪽에서 고부가 가치 쪽이 내수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잘 팔리고 있어서 마진 믹스도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가 쪽에서도 지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전기차 많이 팔고 있지만 이것도 조금 금액이 줄었다. 김시윤 팀장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P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코스트 쪽도 괜찮고 해서 Q가 좀 안 좋아지는 건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조 6천 정도지 이게 3조 원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돈을 잘 벌고 수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도 될 수 있고 또 배당 재원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고배당주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효성 빼고 다시 차트를 제작을 했고요. 현대차 최근에 주가가 고개를 좀 들었죠. 물론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우리한테 좀 수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배당주 제가 관련해서 또 그런 앵글로 보면 고배당주의 흐름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제가 가져왔죠.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센서스 3조 6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별표죠. 보통주는 5에서 6%대의 배당 수익률, 주가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역수니까요. 그래서 5%에서 6%인데 우선주는요 10%나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주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주죠, 배당을. 그래서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대나 나온다. 거의 금융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봤던 한화생명 여기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다. 배당 성향 25% 그러니까 이익 벌어들인 거에서 25%는 배당한다고 쳤을 때 지금 배당 보통주 기준으로 5에서 6, 우선주 기준으로 1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입니다. 유안타증권 2분기 시장에서 너무 4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했는데 그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하반기 영업이익률도 9% 중반은 갈 거다. 그리고 EV 시장 미국에서 지금 마켓 시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많이 오르고 매출 비중도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7, 8월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 정도 와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평가된 거 확실합니다. 배당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는 5.5% 배당 수익률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좋은 앵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괴리율로 봤을 때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6%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 펀더멘탈로 현대차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9월 FOMC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면 미국 자동차 빅3 파업 커지나 피해 눈덩이, 수혜 섹터는 완성차와 로봇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 배당주로 연말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7%대고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성, 오늘의 일면에서도 다뤘죠. 배당 수익률도 높고 피컷 우려도 줄어듭니다. 현대차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